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올려주신 종목을 제가 보고, 이거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모든 종목을 제가 다 분석할 수가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래서 한두 종목을 슬쩍 또는 뭐 실수로 빼먹기도 하는데, SK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SK 종목을 누락이 됐는데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라고 거듭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SK 종목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럴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뭐 충분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차제에 종목의 매수 혹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K를 예로 들어서 매수 혹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까 합니다. 물론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법에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동평균이 서로 교차할 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사고,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 판다 하는 방법이고요. 또는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뭐 구름 위로 올라가면 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또 방법일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주가와 RSI의 관계를 가지고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RSI를 이용하면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니까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추세를 알아내는데 추세의 전환, 결정적인 추세의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을 알아내는 데에도 RSI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SK의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 그리고 추세의 턴어라운드, 추세가 전환하는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사실은 오늘 현재의 차트가 아니고 보다시피 2019년 8월 16일, 17일 현재의 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당시에 SK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3월 달에 28만 7천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줄줄줄줄줄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18만 9천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 전에 SK를 뭐 바닥이겠지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했던 분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제 여러분들 일목균형표 강의가 아닙니다만은 일목균형표 강의로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아예 뭡니까? 하락세로 빠진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바닥이겠지 하고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과거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정말 난감합니다. 그죠? 주가는 끝없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급기야 RSI가 30m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RSI가 30m로 내려갔다고 해서 주가가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RSI가 30m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이제 드디어 주가가 과매도 상태, 소위 오버슈팅 매도에서 좀 더 과도하게 매물이 많다는 뜻이지 그것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보다시피 RSI가 30m로 내려갔으나 주가는 계속 밀립니다. 그렇죠. 주가는 끝없이 밀립니다. 그래서 30m에서 그러니까 RSI가 30m라고 그래서 매수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느냐? 그렇죠. RSI가 30m에서 놀다가 30 위로 올라갈 때 그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컨대 SK 같은 경우에는 RSI가 30m에서 위로 싹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사면 되겠네가 되겠죠. 18만 9천원 말고 예컨대 19만 6천원 설령 뭐 19만 원 근처라도 옛날에 28만 원 할 때 있었으니까 19만 원 근처에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혹은 예전에 예컨대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이런 데서 매수하는 분들은 이제 아이고 이제 좀 주가가 돌아서는 거구나
라고 좋아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RSI도 그렇고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항상 모든 것이 신호가 바로 나타난 다음에 바로 빡 가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SK 같은 경우에 넘어설 듯 하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의 시나리오였는데, 그죠? 이제 여기서 매수해라 했으니까 올라가는 게 시나리오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더니 급기야 밑으로 RSI가 잠시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럼 주가는 더 빠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가 다행스럽게도 더 안 밀리고 주가는 좀 더 올라갑니다. 이럴 때 잘 보시면 RSI의 저점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저점과 이 저점은 두 번째 저점은 첫 번째 저점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죠. RSI 방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RSI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 RSI 저점의 방향과 주가의 저점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내내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괴리라 그러죠. 그죠? 괴리, 다이버전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현상이 목격되면 그 이후에 주가는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다이버전스를 뭐라고 하느냐? 소위 불리시 다이버전스,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점점 구름을 만나고, 우리가 일목균형표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절하는선 돌아섰죠. 제가 맨날 강조합니다만, 절하는선 돌아서고요. 그죠? 순서가 뭡니까? 절하는선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기준선 절하는선이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고, 보이십니까? 파란 색깔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고, 드디어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죠. 그죠? 상승세로 돌아서죠. 자, 물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여기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다이버전스를 발견했죠. 그죠? 따라서 다이버전스를 발견했으니까 이제까지의 하락세가 끝나고 이제는 다이버전스로 인해 가지고 추세가 상승세로 바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우고 봅니다. 자, 다이버전스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실제로 일목균형표의 이론대로 다시 그런 과정을 거치더니 구름 위로까지 올라갔고요. 이후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즐겁죠. 그죠? 아,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다이버전스를 발견하고 매수한 분들, 또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 해서 매수한 분들, 또 옛날에 매수한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언제 트느냐, 이 종목을 언제 파느냐. 소위 이제 이번에는 매수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여기서 파나요? 팔고 나면 후회되죠. 그 다음날 또 후회됩니다. 여기서 파나요? 여기서 파나요? 팔고 나면 올라가고 팔고 나면 올라가니까 정말 후회됩니다. 그렇죠. RSI는 72에 올라가 있죠. RSI가 72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하여서 추세가 한순간에 하락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다시피 추세가 과열되어 있긴 하지만 시장은 열을 받아서 한참 열을 받은 상태니까 한참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RSI가 70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70 이상 이한 것 때문에 RSI가 70 넘었네, 시장이 미쳤네 라고 해서 매도해 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언제 파느냐? 똑같죠. RSI가 30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파는 것처럼 70 위에 있다가 70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은근과 끈기로 기다리죠. 그죠? 기다리다가 70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매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세를 왔기 때문에 약간 밀린다 했을 때
이때 예전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때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머니 쳐다보면서 살까 말까 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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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 주가가 약간이라도 고점에서 밀리기만 한다면 야호 하고 싼 맛에 덤벼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SI가 다시 70으로 또 올라갑니다. RSI가 70 이상 올라가서 우리 또 한 번에 매수신하고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한 분들, 여기서 매도한 분들이 또 매수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가는 거예요. 자, 가다가 이제는 주가가 밀려서 다시 한번 RSI가 70m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RSI가 70m로 내려왔으니까 그때 매도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반적으로 추세의 터닝 어라운드 시점을 볼 때 과거에 18만 9천 원일 때는 주가는 저점과 저점이 이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RSI 시장의 강도를 스트렝스를 객관적으로 렐러티브리 보여주는 인덱스 RSI가 스트렝스 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인덱스가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하락하던 게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했죠. 그죠? 자, 지금은 보면은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RSI 시장의 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의 강도를 알려주는 RSI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그 좋던 상승세가 다이버전스를 고비로 해가지고 추세가 하락세로 완벽하게 돌아섰죠. 그죠?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일목균형표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되고 주가가 후행수변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더니 급기야 주가가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볼장 다 본 거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밀립니다. 그렇죠. 계속 밀립니다. 자, 이럴 때 중간중간에 RSI가 30m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죠. 매수였죠. 하지만 30m 다시 내려가면 다시 매도입니다. 다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RSI가 계속하네요. 자, 그러다가 현재 SK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와 있느냐? 뭡니까? 72로 올라갔으니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그죠?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물론 여기서 매수해도 됩니다만은 언제 매도냐? 옛날에 여기서 매수하지 못했다라면은 RSI가 71로 올라갈 때 이때 매수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은 언제 매도하느냐? 언제 매도합니까? 얘가 30m, 70m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가 바로 매도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SK가 다시 한번 또 쭈루루루루루루 밀립니다. 잠깐만.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자, 고점과 고점은 어떻게 되고 있죠?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RSI의 고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현상을 아까 뭐라 그랬죠? 다이버전스.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은 실제로 SK는 주주수 밀립니다. 그렇죠. 현재 SK의 상황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SK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와중에 다시 RSI와 주가의 관계를 보니까 주가의 저점은 점점 내려갔는데 이때 당시에 RSI의 저점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30 근처에서 계속 버텼죠. 그죠? 이런 현상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이버전스죠. 물론 우리가 좋기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주가는 저점을 더 만드는데 이게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RSI는 예컨대 이렇게 돼서 RSI는 위로 올라간다면 그게 추세가 고점이 점점 힘이 좋아지는 거니까 추세가
더 확실하게 돌아선다고 말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SK 같은 경우에는 RSI가 저점이 30에서 올라서지 못하고 얘도 30이고 30.13이고 얘도 29.76이니까 뭐 그다지 힘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의 하락에 비해서 RSI가 더 이상 시장의 강도가 더 이상 약화되지 않았으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괴리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 앞으로 SK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RSI와 뭡니까? 주가의 관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견이 되므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봐서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좀 더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가 우리 지난번에 SK텔레콤을 말씀드릴 때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뭐 여기 파동까지 매겨놨습니다만은 파동을 볼 때 현재 1, 2 여기가 1, 2이고 그죠? 여기가 1, 2이고 여기까지가 3이고 그러니까 4이고 1, 2, 3, 4, 5에서 5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죠. 그래서 1, 2, 3, 4, 5가 파동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뭐 남았습니까? 하락하는 수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고점과 고점을 보시면 고점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RSI의 고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다이버전스를 한다 그랬죠. 제가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고 설명한 날이 아마 이날쯤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이날쯤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드린 날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추세에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조정이려니 하고 기다리다가는 잘못하면은 매도의 타이밍을 혹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매수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따라서 RSI와 주가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차제 SK와 SK텔레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 가지고 SK하이닉스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할 때마다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추세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 순서를 처음에 주가 전환선이 꺾이고 됐을까요? 안 지워지나? 그렇죠. 전환선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고, 그죠? 전환선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가 후행스팬이 구름 밑으로,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만사휴이. 그때부터는 주가가 하락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그런 다음에 돌아가 볼까요?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전환선이 꺾였고,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이 서로 교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와중에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런 다음에 주가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다 거쳤으니까 그때부터는 쭈루루루루 밀리는 상태인데 맨날 말씀드렸듯이 내려온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항상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본다 그랬죠. 이 테스트 과정까지 거치고 났으니까 이제는 이걸 넘어서면 다행인데 못 넘었으니까 주가가 더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오늘도 더 빠져가지고 현재 4.27%나 빠진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가 아니고 이날까지 이후에 약간 반등하고 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잘 보시면 RSI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30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때가 바로 매수 신호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바로 날아가지 않죠. 그죠? 올라가면은
예전에 매도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서 매물을 던질 테니까 실제로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동안에 주춤거렸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 또 올라가면 RSI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RSI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이 같으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RSI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시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RSI만 보더라도, 그죠? RSI만 보더라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이버전스, 소위 하락으로 빠지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으니까, 더구나 파동이 1, 2, 3, 4, 5가 끝났으니까 좀 더 밀릴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더 반등을 예상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다지 추세가 잘 안 보이죠, 그죠? 추세가 잘 안 보입니다. 옆으로 그저 계속 횡보하는, 얇은 그림사에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만 나타나고 있고요. RSI도 계속 이렇게 중립 상태에서 72도 아니고 높은 30m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그다지 매수 매도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종목의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기 옆으로 기다가 재소가 좋아가지고 구름 위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재소가 좋으면 혹시 크게 오를 수도 있다. 그 기회를 노리고,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기만을 기대하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얘가 혹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K, 결론적으로 말해서 SK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제 대답은, 지금으로 봐서는 RSI가 현재 조금씩 힘을 내고 있으니까, 그죠? RSI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힘을 내고 있으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쪽으로, 반등하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가 제 답입니다. 자, 일단 SK를 이용해서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 그리고 추세 터닝 어라운드 하는 법을, 시점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